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 엎드려. 직원과 손님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 한 노인만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3초 만에 강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대체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달 전으로 매일 밤 11시 편의점 불이 가장 밝아지는 시간에 그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단 1분도 빠르지 않았고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노인은 냉장고로 걸어가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항상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2개 놓인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캔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직원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용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단골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거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 된 아르바이트생 김구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도 노인은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왔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던 날도 왔습니다. 어떤 날은 걸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에 김군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도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면 최소한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그를 그냥 창가 단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인은 정확히 3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캔커피가 다 식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노인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집에는 안 계시나? 가족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것. 그저 노인이 오면 인사했고 갈 때 배웅했습니다. 창가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인의 자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노인은 변함없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밤 11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무심코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루쯤 못 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구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요즘 안 오시네요.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몸이 안 좋으신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제야 직원들은 노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할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김구는 창가 자리를 청소하러 갔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닦아도 계속 생기던 자국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아래쪽을 보니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커 자국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붙였다가 떼어낸 듯 했습니다. 김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단골 손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르신 말이에요? 네, 혹시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전에 이 근처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경찰서가 바로 저 앞에 있었거든요. 경찰서요? 네. 10년도 더 전에 없어졌지만요. 그분이 거기서 일하셨다던데. 김구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경찰이었다니. 그런데 왜 매일 이 시간에 오셨을까요? 단골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항상 창밖만 보시니까. 그날 밤 김구는 창가 자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빈 의자 2개. 그중 하나는 노인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김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옆자리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대체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김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 엎드려. 빨리. 김군과 손님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도는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칼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11시였습니다. 김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만 들어 노인을 봤습니다. 놀라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할아버지, 엎드리라고.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도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 노인의 무릎이 그의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김구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제압된 강도와 그 위에 무릎을 올린 노인을 봤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 반장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반장님이세요? 제가 신입일 때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구만. 강도를 인계한 후 경찰관은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건도 미제 사건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전설의 김 반장님이시잖아요. 아직도 그 솜씨가 그대로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형사였다니. 그것도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구는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냉장고로 걸어가 캔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마셔야 하거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김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이곳에 왔던 걸까요? 며칠 후 김구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개업 초기 자료들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이 편의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웃고 있는 여고생 한 명. 사진 뒤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생 김지은. 성실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김구는 사진을 들고 점장에게 갔습니다. 이 학생 혹시 기억하세요? 점장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하지. 참 착한 아이였어.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점장의 표정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 여기서 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김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11시 30분쯤이었을 거야. 그 아이 퇴근 시간이 11시였거든.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다녔는데 11시 김군은 창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형사였어. 김 반장이라고 불렸지. 그날 이후로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어. 일도 그만두고 매일 밤 이 편의점에 오시더라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노인은 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11시. 딸이 아빠 퇴근해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계산대에서 나오던 시간. 창가 자리. 계산대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노인은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곤 했던 겁니다. 30분. 딸이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던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딸은 문을 나섰고 노인은 뒤따라 나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인은 15년 동안 매일 밤 그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딸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딸이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딸이 잘 다녀올게요 하고 손 흔들던 순간을 되새기며 김구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빈 의자 2개. 하나는 노인의 자리였고 하나는 딸의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딸과 함께였던 겁니다. 그날 밤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11시 정각. 캔커피를 집어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앉으면서 옆 의자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김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노인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 온 거였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딸이 살아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편의점 직원들은 노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단골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딸과의 시간을 지켜온 아버지였습니다. 김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노인이 평소처럼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김구는 캔커피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빈 의자였습니다. 딸의 자리였습니다. 노인이 놀란 듯 김군을 바라봤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잠깐 같이 앉아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김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김군은 그 시간에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춥네요. 겨울이 오나 봅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교대로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기도 했고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커피 맛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노인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군이 옆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매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군은 놀랐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 시간이 좋아요.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딸아이가 여기서 일할 때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딸이 계산대에서 손 흔들어주곤 했어요. 좋은 추억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 애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김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매일 기억해 주시는 거.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와주시니까 덜 외롭네요. 그날 밤부터 창가 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인 옆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어줬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면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편의점 불이 가장 밝아집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